지구가 인간에게 원하는 것, 존중과 조화를 북돋아주는 비슷한 마음을 가진 에너지는 끌어들이고 파괴적인 의도를 품은 에너지는 물리치게끔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주괴공이란 말 익숙하죠? 이 불교 신자라면은 성주괴공이란 말이 익숙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어나고 생기고 그리고 머물고 그리고 붕괴되고 사라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게 단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20소겁씩 소요가 된다 그래요. 겁으로 소요가 된다 그러죠. 그리고 이 성주괴공은 우주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우주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의 상황. 그리고 이 우주의 상황 속에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건 뭐예요? 어떤 행성, 즉 별, 또 지구, 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비슷한 말로 뭐가 있습니까? 생주이멸이라는 게 있죠. 우리 불교 용어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생기고 머물고 변화하고 그리고 소멸한다. 여기서 뭐라고 어떤 전제가 붙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에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로 대체한다면 뭐예요? 일어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일어난 모든 것. 이것은 아주 작게는 한 생각이 순간에 일어났다.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또 한 인생이 90년, 100년 살다가 또 일어났다가 그렇게 죽음으로 사라지고 또 어떤 행성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지구라는 그 행성도 여기 이 법칙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집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살고 있는데 새 집에 간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돼요? 새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는다. 그러면 집이 무너졌어. 그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당연히 받는다. 그래서 집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리모델링의 영향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주변의 사람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당연히 받는다. 그죠? 그러면 지금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집이잖아요. 응? 한 가족이 살고 있다. 그럼 집이란 말이야. 그럼 인류 전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디예요? 인류 전체가 살고 있는 집은 지구죠. 그러면 그 인류 전체는 지구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에 리모델링을 했어. 그럼 그 이웃집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지구가 여기 있는데 이 지구는 다른 행성들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죠? 영향을 받는다.
이거를 연구한 게 뭐예요? 이게 점성학이야. 응? 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 태양계 주위의 모든 행성들, 어? 태양계, 은하계, 그 무수한 별들과 무수한 행성들과 항성들. 그래서 저 집에 리모델링 했대. 우리도 할까?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집과 집 사이, 집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누구야? 그 아비야 아난드가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예언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따라가서 그 결과를 유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 예언가가 봤을 때 그러한 지형으로 그 당시 상황으로는 현재 이런 상황이면 결과는 이럴 것이다 라고들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지구는 어떤 위치? 지구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구는 성주괴공이 어떤 상황일까?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이 지점에서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불교, 붓다의 가르침에서는 점성학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붓다의 제자는 어떤 점도 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그 팔정도에 보면은 생업이 나오죠. 올바른 생업. 그랬을 때 붓다의 제자는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도 이 아스트롤로지 점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승려들이 자기 제자를 받을 때도 그 점을 쳐가지고 자기하고 궁합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봐가면서 제자를 받아들이더라고. 어? 미묘한 모순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오리지널 붓다의 가르침은 점치지 말라 그랬어요. 아주 규정하고 있어요. 붓다의 제자는 점치지 말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붓다는 왜 그러셨느냐? 이 점성학은 일종의 통계학이죠, 일종의. 그리고 또 내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할 것은 내가 이전도 아니고 지금도 뭐 아직 몇 개가 남아있지만은 그 캐서린 얘기하면서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그 책에서 나오는 이 최면 얘기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캐서린에게 최면을 걸어서 이제 그 전생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는 최면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나는 그것은 사용한다. 왜? 그건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나는 결코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은 최면을 권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면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는 나는 사용한다. 왜? 그건 안전하니까. 그리고 에드가 케이시도 보면은 그건 최면이 아니죠.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거지. 자기가 케이시 자체가 최면에 들어가는 거니까 오히려 그건 더 안전할 수가 있다고 봐. 내가 왜 이 최면을 선호하지 않는지, 권유하지 않는지는 이제 차츰차츰 내 법문을 들으면 알게 돼요. 우리가 항상 우리 의식을 지키고 있어야 하거든. 그래서 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붓다의 오리지널 가르침은 점치는 거 없다. 최면 이런 거 없어요. 오직 각성입니다. 각성. 깨어있음, 알아차림. 자, 그러면 우리 인류의 집인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우리 집이라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죠. 근데 우리 지구가 만일에 성주 괴공에 어? 이 주는 좋은데 괴나 공 상태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을 받고 함께 겪게 되겠죠. 함께 겪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집을 보수하거나 새로 지을 때 누구의 의지가 제일 강합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어? 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면 집에 금방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것이 지구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자, 이제 지구와 거기 살고 있는 인간들의 관계가 조금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럼 지구의 주기는 지구는 어떤 주기에 들어와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지구의 주기란 내용이 나오죠. 인간이든 지구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기를 따라 진화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를 따라서 우리는 진화해 간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주 개공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냥 생주 이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에서 또 성으로 가고 멸에서 생으로 갈 때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진화, 또는 성장, 성숙, growth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개인의 영혼이든 그룹의 영혼이든 간에 어떤 시점에 이르면 까르마의 쳇바퀴에서 내려오게 되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뭔가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가 들리네요. 뭐죠? 까르마의 쳇바퀴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까르마가 다 멸하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지구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까르마의 주기를 마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뭐야,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도 까르마가 있어?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어느 날 문득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으로 관찰을 하고 있을 때 전체가 확 드러나면서 이게 전부 유기적인 생명체구나. 지구 전체가 더 확장되면 우주 전체가 하나로 확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도 까르마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구도 생주이멸하잖아. 지구도 성주개공하니까 성에서 괴로 갈 때는 그 까르마가 붕괴되는 것이죠. 변화하는 것이고 지구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까르마의 주기를 마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는 내적 변성을 겪고 있고 그것은 한 행성으로서의 그 존재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의식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조금 생소하죠? 아니, 지구가 무슨 의식을 탄생시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 들으면은 입력이 잘 안 돼요. 왜? 우리 지구라는 거를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어. 인간의 다섯 감각 기관은. 왜? 그냥 그건 내 발밑에 있는 땅인 거예요. 땅이 지구라는 생각도 안 들어. 내가 딛고 있는 땅과 저 화면에 나타나는, 스크린에 나타나는 지구라는 것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난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땅을 밟으면서 이게 지구의 표피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다섯 감각 기관에서 초월하면 초월할수록 더 섬세하고 더 깊고 더 넓은 세계가 보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의식 탄생이다, 지구의식의 새로운 탄생이다 하는 말들은 다섯 감각기관 너머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생소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다섯 감각기관에 생소하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 100가지 아는 로봇, 100만 입력이 되어 있던 로봇에게 새로운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계속 갱신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고 거기에 준하여 자기도 응대하며 작동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입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또 내적 변성을 겪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는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자, 지구는 내적 변성을 겪고 있고 그것은 한 행성으로서의 그 존재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의식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각 개인의 영혼이 자신의 주기의 어느 지점에 있든지 간에 지구의 변성 과정은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하죠. 지구가 만일에 성주 계곡에서 궤에 들어가 봐. 다 무너져 봐. 그럼 어떻게 돼? 인류가 거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또 치명적인 그러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나왔네. 지구는 여러분의 집입니다. 이거 처음 알았죠? 아, 우리 집이 저 지구였구나. 아니, 우리 집이 금성은 아니잖아. 어? 우리 집이 목성은 아니잖아. 우리 집은 지구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지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을 지금 새로 짓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것은 반가운 변화로 경험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혼란스럽고 짜증나는 일로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집을 새로 짓기를 계획하고 바라왔다면 이 변화는 때마침 잘 일어난 일이니 흘러가는 대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지구의 변성 과정은 여러분의 개인적 변성 과정을 도와주고 촉진해 줄 것입니다. 집을 다시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혼란상이 짜증스럽고 불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구의 내적 변화가 여러분 삶의 균형을 흐트려 놓을 것입니다. 지구의 내적 변화를 반기는 이들에게 이것은 지극히 큰 힘을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우주에 넘치고 있는 빛의 물결에 실려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이 시기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 시기를 황금시대라 그런다 그랬죠? 황금기다. 한편에서는 대재앙으로 지구가 정화 과정을 겪는 반면 또 황금기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점은 인간과 지구 둘 다 점프업이냐 아니면 추락이냐, 점프업이냐 추락이냐 그 분기점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고 또 아마 우리 법문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오며 가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처음 한 번 들으면은 생소하지만 여러 번 듣게 되면은 머릿속에서 이치가 일어나요.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스스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지구가 변하는 그 과정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 개개인의 그 변성 과정을 도와주고 촉진해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대재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이거지. 그 지구가 그렇게 용트림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촉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안 믿어지고 어디서 영상에서 이런 걸 봐도 꿈 같은 얘기 같겠지만은 사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 때문에 저 많은 외계인들도 집중하고 있고 영계에서도 집중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의식계 저 고차원 의식계에서 전부 여길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지구의 그 변화 과정에. 그러면서 그들의 의식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구인들은 어린이, 지금 청년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랬죠? 이 변화를 겪으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년, 소녀기에서 청년기로 접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고차원계는 어른이란 말이죠, 어른. 그래서 얘들아, 그쪽에 빨리 뛰어나와. 탈출해. 빨리 이렇게 해서 나와. 이렇게 우리에게 뭘 하고 있다고? 축원을 보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축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마치 엘리베이터, 물리적으로 따지자면은 엘리베이터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축원이라는 이 고급 에너지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배가 쫄쫄 곪고 있는데 재벌이 나타나가지고 금덩어리를 던져주면서 너 이걸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겪던 고통이 완전히 해소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물질계에서 재벌이다, 돈이다 그러면 그냥 껌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축원은 그 이상의 고급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래서 축원을 받으면 이 사람한테 막 내가 죽어야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난 이렇게 살아야 할 가치가 있어. 막 생각이 이렇게 변하고 그리고 나쁘게 진행이 되던 일도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나 이것 좀 도와줘 했는데 안 도와줬어. 근데 축원을 받는 순간 그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스스로 나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축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급 에너지 덩어리죠. 고급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 재벌의 금덩어리가 문제가 아닌 거야. 문제가 없고 그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고급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촉진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그런 에너지들이 지금 지구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넘치고 있는 빛이라는 게 바로 그런 축원이라는 거죠. 어둠이 아니야. 그래서 그 물결에 실려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 터진 거지 우리가. 그런데 먼저 시간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축원이 그 사람에게 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 사람이, 그 개인이 나 그렇게 할 거예요 하고 뭐라 그랬어? 언명, 확언을 하라 그랬죠. 확언. 나는 이제 이 낮은 물질계에서 벗어나서 높고 고결하고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는 그 고차원 의식계로 걸음을 떼어 내겠습니다. 라고 언명할 때만 그 언명하는 그 순간에 그 차원으로 이 축원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프냐 다운이냐 하는 것은 내가 그 마음을 먹을 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굉장한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지구는 인류의 까르마의 짐에 눌려 가만있어 봐. 아까 우리가 그랬죠. 지구도 까르마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지구가 힘들어하는 것은 누구 때문? 인류의 까르마의 짐에 눌려.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들이 여기다가 무슨 짓을 했는데 서로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집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랬죠? 인류의 까르마의 짐에 눌려 그 아래에서 거의 붕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인정했습니다. 아까 우리 인정했죠? 지구 생명체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인간의 까르마 때문에 인간이 너무나 험한 짓을 여기다 했기 때문에 거의 붕괴해 가고 있습니다. 붕괴해 간대요. 이 까르마의 짐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부정성과 폭력성은 지구가 처리하고 중화하고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종의 에너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쓰레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그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쓰레기? 에너지 쓰레기. 이게 뭐라고? 부정성, 폭력성. 나는 여기다 하나를 더 하고 싶어. 거짓말하고 조작하는 거. 이것이 아니 저게 분명히 빨간색인데 거짓말하고 조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노란색이라 그러면 얼마나 이 에너지가 뒤틀립니까? 그러면 인간의 에너지가 뒤틀리면 지구의 에너지도 뒤틀리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에너지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 뭐라 그랬어? 너무나 버거운, 너무나 버거운. 그러니까 이건 누가 뿜어낸 거야?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 개개인들이 전부 그거를 뿜어내는 순간 지구는 그걸 다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 지구로 다 들어오겠지. 여러분이 집에서 막 소리 질러봐. 그 소리 지르고 물건 부시고 폭력하고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이러는 그 에너지를 집이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집이 다 흡수한다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 인류가 매일매일 뿜어내는 이 폭력성과 부정성, 거짓말 이런 것들을 지구는 다 흡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폭발이 일어나잖아. 지금 화산 폭발이니 토네이도니어서 막 휘몰아치잖아. 뭔가가. 그게 그 물질과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걸 뿜어냈기 때문에 그와 반작용으로 그 현상이 물질계에 나타나는 거죠. 토네이도 같은 거 봐. 그냥 바람이 불면서 그 안에 있는 거 확 다 뿜어내 버리잖아. 쓰나미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우울증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지구도 무력감과 저항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갖다 쏟아 부으니까 어떡해. 그 품어주는데 정말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어. 왜 사람도 그러잖아. 그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뭔가 작용이 있으면 거기서 저항이라는 반작용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건 뭐라?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은 뭐다? 그건 트루트야. 트루트. 맞냐? 단말한 말이지.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그녀는 막 자신의 존재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아까 그 행성들이 전부 성주 괴공, 생주 이멸을 겪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랬죠. 그럼 지구는 어떤 상황일까 그랬는데 지구는 이제 존재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집도 막 쓰러져가면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이거 갖다 부시든지 새로운 집을 만들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지금 딱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토대를 구축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지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지구는 내적, 외적 차원 모두에서 경쟁과 몸부림과 드라마의 에너지를 풀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멋진 표현을 썼어요. 드라마의 에너지.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사건이 일어날 거란 말이지. 황금시대로 가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요. 또 그 황금시대 쪽으로 못 들어간 사람들은 지구는 이제 그 황금시대로 들어가요. 지구 전체가. 그러면 황금시대로 못 들어간 인류는 다른 제3
행성, 그 3차원 세계의 다른 행성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죽고 안 죽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의식이 그 영역으로 가요. 그럼 거기에 준하는 또 몸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살겠지. 그건 이제 드라마의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전, 25년 전 그때 내가 한국을 떠날 때 하고 지금 이런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사이먼 개구리 증후군. 그러니까 서서히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게 모든 게 당연하게 보이고 큰 그림이 안 보여요. 그러나 이 다섯 감각 속에서는 요 코앞에밖에 안 보이는 건 내 일상생활. 그러나 이 지구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다 다른 측면이 보인다는 거지. 지금 우리는 이쪽에서 보는 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지구가 더 이상은 그처럼 무자비한 착취를 마땅한 업보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는 균형을 이해하고 자신의 카르마의 주기를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정 수준의 사랑과 자각 상태에 도달했고, 이거 지구 말하는 거예요, 지구. 이제는 인간의 학대를 오래 참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학대란 말을 사용하니까 뭔가 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네요. 이 같은 수준의 의식은 그녀로 하여금 존중과 조화를 북돋아주는 비슷한 마음을 가진 에너지는 끌어들이고 파괴적인 의도를 품은 에너지는 물리치게끔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 법문에. 자, 이제 지구는 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대파괴 내지는 대재앙의 시기가 되겠죠. 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구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은 이제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서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올라갈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부정성과 폭력성, 거짓말, 이간질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한 지구가 이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지구는 이제 3차원에서 4차원, 5차원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같은 수준의 지구의식은 그녀로 하여금 존중과 조화를 북돋아주는 비슷한 마음 파동을 가진 에너지는 끌어들이고, 자,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파괴적인 의도를 품은 에너지는 물리치게끔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1%가 뭐 인구 감축을 하네, 무슨 스톤의 인구를 5억으로 줄이네,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는 이 지구 차원이나 우주 차원에 하는 일에 대행 역할만 하는 거야. 도구 역할만 하는 거죠. 자, 지구 스스로 이제 지구 자체가 더 높은 파동으로 의식 향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새 집을 지면 그 새 집에 걸맞는 새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구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존중과 조화를 아는 존재들만 끌어들인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구가
화산을 폭발시키고 바다를 끌어올리고 땅을 꺼지게 하면서도 지구는 의식체란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 걸른단 말이야. 채로 거르듯이. 우리 인간이 뭘 걸을 때 채에다 거르잖아요. 겨와 쌀을. 그럼 인간의 눈엔 그게 다 보이는 거야. 겨가 어디 있고 쌀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냥 손으로 흔드는 것 같아도 어떻게 돼? 탁 칠 때 겨는 날려버리고 쌀은 남긴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일을 지구가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파괴적인 의도를 품은 에너지는 탁 쳐서 겨처럼 체에서 탁 쳐서 내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존중과 조화를 북돋아주는 그런 비슷한 파동의 에너지는 탁 칠 때 쌀을 안 튕겨나가게 하듯이 안 튕겨나가게 끌어당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겨와 쌀에서 튕겨져 나가면은 이 다른 조악한 다른 3차원 세계로 가야 돼. 그런데 체에 남아있는 쌀은 이 새 집에 가서 깨끗한 새 집에 가서 4차원, 5차원의 그런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누가 결정한다? 자, 봅시다. 주기와 받기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때가 왔습니다. 균형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밸런스. 새로운 땅에서는 행성지구와 그 위에 사는 모든 것, 인간과 동식물 사이에 평화와 조화가 깃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다원 얻고 나서 정말 내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슬픈 것도 아닌데 눈에서 물이 줄줄줄 우리 눈물이라고 하네. 눈에서 물이 줄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내가 없어진 그만큼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이제 그 명상센터에서 내가 이제 바깥을 나왔는데 그 이제 숲속이었어요. 태국에.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모래가 보이는 거야. 꽃들이 보이고 햇빛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걔네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내 인간 이 육체는 나가 없구나 그러면서 서로 하고 있는데 그때 걔네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 같냐 하면은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는 것 같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 만큼 자연이 그 자리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에고가 사라질수록 동물하고도 식물하고도 대화가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스타시아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 책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여기에서 이 여신급의 이 아나스타시아가 동물하고 식물하고 다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냥 숲속에서 혼자 살아요. 자연하고 일체가 되니까 자연이 모든 거를 공급해 주는 거야. 사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움직여 가야 그게 정상이고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식물 사이의 평화와 조화, 이러한 평화와 조화란 이런 말이 이제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영역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존재들 사이의 조화와 가슴 깊은 연결은 크나큰 기쁨과 창조성이 샘솟게 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을 버리라고 해서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 마음으로 대중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모든 걸 창조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대가 곧 신이다. 인간이 곧 신이다. 응? 그 영역까지 가면은 크라이스트 컨셔스너스까지 가면은 신이고 붓다 마인드, 붓다 네이처까지 가면은 그가 곧 불인 거지. 근데 깨어나지도 않고 탐진치로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네가 곧 붓다다 이래봐. 그건 거짓말하는 거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뛰쳐오를 수 있는 에너지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가슴이 닫혀 있잖아. 응? 근데
이때는 가슴이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부터 새 땅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그 시간이나 성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지금 존재들이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내가 아마 먼저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많은 것이 인류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선택을 하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는 어떻게 생긴 거야? 개개인이, 응? 개개인이 모여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와 나, 이웃사람 1, 이웃 2, 이웃사람 셋, 3, 4, 5, 6 이래가지고 지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존으로 너를 짓밟고 올라가서 나의 생존만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생존보다는 뭐라? 의식 향상, 성장, 다 함께. 혼자서는 성장 못해요. 나는 그래서 이제야 내가 그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아. 깨달음을 얻으면은 선사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는 들어왔는데 꼬리가 못 들어왔구나. 그리고 지장보살님이 지옥 중생까지 단 하나의 지옥 중생까지 구제하기 전에는 내가 해탈하지 성불하지 않으리라 했던 것이 다 이렇게 다 이 맥락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응? 우주의 구조가 그렇다란 말이지. 그 변혁의 때에 대해서는 많은 예언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예언하는 것은 언제나 미덥지 않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물질적 현실은 내면의 집단적 의식 상태가 현실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붓다도 점치는 걸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마음 한번 제대로 먹으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하거든. 근데 점을 쳐서 너는 이러하다 그래 버리면 그게 숙명이 되고 운명이 돼 버려요. 변화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아, 나는 뭐 몇 살에 죽는다니까. 그리고 그때 죽어버린단 말이야.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리는 선택이며 왜 그게 각자의 선택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물질적 현실은 이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면서 사용하고 싶어 하면서 지금 펼쳐지는 이 현실 있죠? 우리 지구에 펼쳐지는 인간 세계 현실? 이것이 지구 모든 존재들이 펼쳐내는 끌어당김이라는 거에 대한 자각이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물질적 현실은 내면의 집단적 의식 상태가 현실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각자가 어떤 사람이 댓글 그렇게 달았지. 지구가 빨리 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뭐야? 내가 가만히 앉아서 오늘 하루에 하나라도 나를 정화시키면 돼요. 그 정화라는 게 좀 추상적이면은 이렇게 하면 돼. 아, 내가 탐심을 하나라도 버렸나? 내가 10개를 남을 도와줄 수 있는데 11개로 늘렸나? 내가 3번은 참어. 그런데 4번은 못 참어. 근데 이거를 4번 참는 것까지 성내는 마음을 다스렸나? 그리고 모든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변화하는 것,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 집착을 하겠나? 이렇게 어리석음을 잘 다스렸나? 이럴 때 지구가 정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정치가나 학자나 과학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하는 게 아니야. 이 코로나 시국에도 각자 앉아서 매일매일 탐진치 하나씩만 놔버려도 지구가 순식간에 정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 여러분은 언제든지 달리 생각하고 뭐라 그랬어? 달리 생각하라 그랬잖아. 나는 10개만 줄 수 있어가 아니라 달리 생각해봐. 난 11개까지 줄 수도 있어. 난 3번은 참을 수 있어가 아니라 달리 생각해봐. 난 4번까지 참을 수 있어. 이렇게.
달리 생각하고 달리 느낌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바꾸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야, 석기시대로 떨어지는 거, 저 3차원 공간에 다시 가가지고, 응? 다른 행성이 떨어져가지고 석기시대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 점프업 하는 게 훨씬 낫나? 난 가서 세봐야지. 누가 올라오고 누가 떨어져 나갔나. 뭐라겠느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스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속살거려도 그것이 탐진치에 연관된 것이라면은 버려야 돼. 귀신이든 천사든 스승이든 누가 말하든 간에 이게 탐진치다 할 때는 버려야 돼요. 그 힘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언제든지 제약적이고 파괴적인 생각과 느낌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존을 생각하면은 항상 예스야. 돈 준다고 가서 나쁜 짓 좀 해라? 그럼 예스란 말이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응? 올바름을 선택하라는 얘기에 올바름. 생존이 아니라. 응? 이 비탐, 비진, 비치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구가 거기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난 요새 맨날 지구한테 감사하는데 지구 어머니 그러면서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난 지구에게 계속 몇 달을 보내고 있어요.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녀는 여러분 내면의 움직임에 응답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지구가 땅덩어리지만은 정신과 물질이 함께 있어요. 저기 땅덩어리라는 물질이 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정신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를 포용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는 거를 지구는 다 알아차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지구야 사랑한다. 지구야 그동안 학대해서 미안하다. 감사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지구를 보듬어주고 자도록 하세요. 자, 카르마의 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1단의 영혼들이 점프업할 그 영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카르마의 주기를 마무리할 그룹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올라올지 저기 석기시대로 가서 타잔하고 놀지 결정하란 말이야. 카르마의 주기를 마무리한다. 얼마나 멋있어. 윤회의 주기를 벗어난 사람들. 그런 게 끝이 아니에요. 거긴 멸이 아니야. 에고가 멸하는 거지 존재성이 멸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때부터는 세스나 저런 저 대사급 존재들처럼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정말 그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을 하든지 전체의 평화와 행복에 배치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지. 그 1단의 영혼들이 에너지적으로 새 땅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 재밌는 일이에요. 이쪽으로 갈 사람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다는 말이야. 새 지구, New Earth 하고 이미 에너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응? 멋있잖아요? 이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미리 가서 돗자리 펴놓고 있을 테니까 빨리 와. 새 땅이 구현할 이상과 깊은 연결감을 종종 느끼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구와 인간의 주기가 겹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풀려나와 성장해갈 멋진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찬스야, 찬스. 이게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이쪽하고 만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갈 사람들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지. 근데 뭐라 그랬어?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그랬잖아. 어디에 달려있다고? 개개인의 매일매일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확정이냐?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은 이미 에너지적으로 새 지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거까지는 확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 뭐라 그랬냐면 상당한 수의 개인들이 자기 증오와 파괴 대신에
자유와 사랑을 선택할 때 그것은 물질적 현실로 화할 것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그 선택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전반적인 환경적인, 에너지적인, 또 담마적인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